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박민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수정입니다. 지난 1월 뉴욕 증시는 최고의 성적표를 기록했습니다. 2019년 1월 이후에 최고였다라는 평가를 받으면서 올해도 일단 시작은 산뜻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하지만 어제부터 그리고 이제 오늘까지 FOMC가 이어지고 매파적인 파월의 발언에 대한 우려가 또 있는 상황이니만큼 2월의 시작은 어떻게 될지 조금은 촉각을 곤두세울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1월을 즐길 때는 좋았는데 사실 또 막상 뜨거웠던 1월을 보내고 나니까 2월이 차갑진 않을까에 대한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좋은 만큼 또 그 역풍을 맞이할 수 있기 때문이겠죠. 그래도 연말까지 전체 증시를 놓고 본다면 그래도 흐름이 좋을 수 있다라는 시각 등이 꽤 많이 모이고 있는 만큼 2월을 어떻게 활용할지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은 이슈 밤사이에 쏟아졌습니다. 같이 점검하면서 전략 챙겨보시죠. 자, 일단 한국장이 어땠는지 확인을 해보면요. 우리도 1월에는 좋았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모두 다 8% 이상의 상승 확인이 됐었고요. 어제장에서는 코스피가 1% 정도 내렸습니다. 자, 1월에 코스피가 코스닥이 그리고 좋았던 흐름의 원인은 여러 차례 말씀드린 외국인의 매수였죠. 그런데 어제장 외국인의 매도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당연히 많이 사들였던 대형주 쪽으로 그 움직임이 이어졌고요. 코스피는 1% 이상 빠졌습니다. 상대적으로 개인 수급의 영향을 조금 더 많이 받는 코스닥은 어제장에서도 강보합권으로 올라서는 흐름이 있었죠. 어제 로봇이라던가 원격 진료와 같은 개별주의 장세가 굉장히 세게 나왔기 때문에 그 영향으로 코스닥은 버텨줄 수 있었습니다. 자, 1월을 복귀해보면 1월 처음 시작할 때 은행과 건설이 생각보다 좋습니다. 반도체 괜찮네요. AI 로봇이 또 급등입니다. 이런 얘기를 전했었고요. 1월 말경에는 이들 종목에서도 계속 시세는 조금 이어졌으나 2차 전지나 조선 쪽의 강세가 조금 더 도드라졌습니다. AI와 로봇은 1월 내내 급등이었고요. 어제도 대기업의 로봇 사업에 대한 관심도가 올라간다는 이슈 속에 로봇주들의 급등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하지만 너무 많이 다뤘기 때문에 오늘은 굳이 로봇주 이슈는 넣지 않았고요. 어제는 삼성전자 실적이 장 초반에는 화두가 됐었죠. 4분기 4조 원대 영업이익을 기록했습니다. 최악입니다. 반도체 같은 경우는 겨우 적자를 모면한 수준이고 그 외 사업부, 스마트, 세트, 가전 어느 것 하나 도와주지 못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시설 투자는 작년보다 한 배로 늘리겠다라는 소식이 들려왔고요. EUV 생산 능력을 확충하겠다라는 의지도 피력했습니다. EUV 관련주들에 대해서는 저희 시간에 계속 좀 주목을 하자라는 의견이 있었던 만큼 체크하시고요. 일단 삼성이 컨퍼런스 콜에서 정말 감산을 하겠다라고 명확하게 주지 않았습니다. 시장은 미리 그걸 기대했었는데. 그래서 반도체 전반에 조금 타격이 있었죠. SK하이닉스 2% 이상 빠졌고요. 삼성전자 3% 이상 밀리면서 가치 지수를 끌고 내려갔고 코스피가 떨어진 겁니다. 자, 우리만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사실 모든 반도체 업계가 삼성전자의 캐펙스 컷을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인 거죠. 대만의 TSMC 어제 4% 밀렸고요. 일본의 도쿄일렉트론도 1% 이상 하락하는 모습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자, 어떻게 진행이 될지 삼성전자 주가 추이 그리고 2월 달에 외국인의 수급이 더 들어오는지 고객 예탁금이 증가해서 코스닥에 힘이 돼줄 수 있을지 지켜보시면서 2월의 관전 포인트 잡아보시길 바랍니다. 자, 밤사이 이슈입니다. 인플레와 긴축이 완화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등장했습니다. 연준이 째려보고 있는 노동비용지수라고 하는 고용비용지수가 예상보다 증가폭이 둔화됐습니다. 이전치보다도 낮아졌고요. 그러니까 연준이 원하는 인플레, 고용 쪽에서 임금이 잡혀간다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기 시작했고요. 긴축이 강하게 나오지 않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뉴욕장이 올라설 수 있었고요. 블룸버그에서는 고용비용지수 둔화는 금리 인상폭 축소 의견을 강화할 것이다라고 그 의견에 힘을 보탰습니다. 하지만 경고의 메시지도 남겼죠. 금리는 최소 5%까지 연준이 원하는 대로 올릴 것이고 그걸 막기는 어렵다라고
있다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 의회에서 공개 서한을 보냈습니다. 연준, 너네 금리 인상 당장 중단해 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죠. 이 두 가지 이슈 속에 어제는 뉴욕장이 올라설 수 있었습니다. 자, 좀 걱정되는 포인트가 하나 있어서요. 캐터필러가 실적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주당 순이익이 예상을 하회했어요. 기타 비용 때문이다라고 밝히긴 했습니다만 사실 그 부분을 제외하고 본다면 건설과 에너지 장비 매출은 증가해서 매출은 예상보다 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장에서는 캐터필러 주가가 3% 이상 밀렸습니다. 다른 종목들이 거의 다 올랐기 때문에 이 종목의 하락이 오늘은 조금 도드라져 보였는데요. 사실 많이 급등한 것에 대한 작용이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이게 3개월 차트인데요. 보시다시피 정말 좋은 흐름을 기록했고요. 오늘장에서는 실적의 이익에 대한 실망감으로 떨어졌죠. 하지만 건설 기계 섹터와 캐터필러랑 같이 연결해서 좀 많이 보는 종목들이 이쪽이기 때문에 오늘은 조금 변동이 나오지 않을까 우려 섞인 목소리도 등장합니다. 다만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새벽에도 들린 소식으로 인프라 재건 홍보를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이슈는 타이밍 싸움이지 추세적 하락은 아닐 것이다 라는 시각도 나옵니다. 참고하시죠. 자, 뉴욕장 보시면 어제와는 정반대의 흐름이 나타났어요. 빅테크, 반도체 등등의 종목들이 모두 다 상승했고요. 나스닥의 강세가 도드라졌습니다. 나스닥 1.67% 올라갔고요. 다우나 S&P 500도 1% 이상의 상승 보였죠. 앞서 말씀드렸던 고용 비용 지수 영향이 가장 컸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오늘 시간 내에서 실적이 나왔죠. 스냅과 AMD인데요. 스냅은 주당 18센트 순손실을 기록했습니다. 시장의 예상은 11센트 정도 순손실이었는데 이보다 컸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시간외에서 13% 정도 밀리는 모습을 확인했고요. 반면에 AMD 같은 경우는 EPS는 예상을 상회했어요. 하지만 가이던스는 좀 하회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앞으로의 전망에 대한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온다라는 거죠. 그런데도 주가는 시간외에서 올랐습니다. 이것은 아마 인텔 덕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워낙 인텔이 실적 쇼크로 인해서 기대치를 확 낮춰놨기 때문에 인텔보다는 선전했네라는 해석 속에 오늘 주가가 올라설 수 있었습니다. 자, 이 AMD와 스냅의 실적을 어떻게 소화하는지는 오늘 우리 장과 또 다가오는 미국 장에서 확인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전반의 분위기가 괜찮았죠. 빅테크도 올라섰고요. 테슬라도 강세 움직임 확인이 되고요. 알파벳, 메타 등의 종목도 눈에 띕니다. 그중에서도 상승폭이 가장 큰 테마 상승이 카지노였습니다. 일리스 게임이라는 종목은 120% 급등했고요. 인터내셔널 게임 36%, 갬블링닷컴 등의 종목들도 올랐습니다. 카지노 관련해서 소프트웨어 업체들 위주로 주가 급등이 나타났어요. 하루에 120% 상승을 맞이하면 들고 있는 보유자들은 어떤 기분일까 궁금하기도 합니다. 자, 그 밖에 주택건설 52주 최고가 기록하는 종목들도 속속 등장을 합니다. 또 바닥을 찍고 미리 매를 맞았다라는 해석 등이 나오는 걸까요? 이런 쪽의 움직임도 최근에 강세고요. GM도 실적을 냈는데요. 실적과 앞으로 전망을 상향 조정했습니다. 오늘 GM이 8% 이상의 강세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자, 여러 종목들의 흐름을 좀 살펴봤고요. 오늘은 수소 살짝 떼서 얘기 좀 하고자 해요. 미국의 수소 관련주들 그리고 영국의 수소주 세레스 파워까지 1월 흐름을 체크했더니 이게 웬걸 꽤나 좋았습니다. 30%에서 40% 정도 상승 나타냈고요. 오늘 장에서도 모두 5에서 8% 정도 올라가는 흐름 도드라졌습니다. 수소 관련해서도 계속 짚어오고는 있었는데요. 사실 수소는 좀 단기 테마 성격이 좀 짙죠. 그래서 수소주에 투자하는 게 두렵긴 합니다. 하지만 분명히 수소 쪽에서 많은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어요. 특히나 유럽권을 중심으로요. 우리도 이 유럽식 IRA를 시행하겠다라는 얘기를 지속적으로 내놨었고요. 그 그린 산업 육성안 공식 제안을 한다라고 합니다. 곧 임박이고요. 아마 오늘 내일 안에 발표가 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러면서 그 과정의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눈에 띄는 건 또 그린 수소 부분이죠.
수소 이야기가 또 슬슬 나오곤 있습니다. 어제장에서도 사우디가 청정수소 개발에 327조 투자한다라는 이슈 속에 유니크 등의 종목이 10% 이상 올라가기도 했거든요. 그럼 유럽권에서 이렇게 수소나 친환경 사업을 하는 그 속도를 좀 더 빠르게 해주는 패스트트랙을 통과하게 된다면 좀 더 그린 산업이 영향받지 않을까 이런 해석 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수소 얘기는 사실 12월 26일부터 이런 부분을 계속 짚어왔어요. 미국 IRA 그리고 유럽식 IRA 주목하자라는 겁니다. 이런 과정 속에 수소 투자가 늘어나게 된다면 수소를 생산할 때 들어가는 단가가 계속해서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러면 좀 더 수소 채택률이 올라갈 수 있다는 점을 지속 얘기해왔죠. 그리고 그때 당시에 유진투자증권의 코멘트가 인상적이었어요. 10년 전에 전기차 산업을 보는 느낌이다 라며 수소 밸류체인 종목들을 주목하자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타이밍상으로 12월 16일에 수소 관련주였다라면 꽤나 좀 좋은 성과가 있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네요. 점검하시면서 오늘 수소 섹터들 흐름 받아갈 수 있을지 같이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산업 뉴스입니다. 네이버 이 영화로 할리우드를 뚫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웹소설 기반 작품이라고 하네요. 그러면 또 이런 쪽 종목들 움직일 수 있는 거고요. 미국의 외교 전문지가 한국이 유럽의 탱크 시장을 휩쓸 수 있다라고 코멘트했습니다. 현대 로템 쪽에 관심을 가져야 될지 잠시 후에 이 부분 전략도 챙겨볼 거고요. 중국이 계속해서 좀 고강도로 한국을 제재하려는 움직임이 나오다 보니까 우리 측에서 조금 한 발 물러나는 느낌입니다. 정부가 중국인 비자 발급 해제를 검토한다라는 소식 들려오네요. 중국인들이 들어오게 된다면 화장품, 면세, 텍스프리 관련주들 체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중국에서도 인공지능입니다. 인공지능 추세 못 피하겠으면 포용하자라는 멘트도 나왔는데 인공지능 이슈는 계속 나오니까요.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어제 시장에서 또 중요한 내용 짚어주신다고요? 네, 맞습니다. 지난 26일에 비대면 진료, 원격 의료 관련주들이 시장에서 강한 시세를 내서 제가 27일 금요일에 브리핑으로 전해드린 바 있었습니다. 네. 이 표를 기억하실 텐데요. 먼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0년 동안 우리나라에서는 원격 의료가 합법이 아닌 상태입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이제 절차로 추진을 하려고 했는데 계속해서 막혀왔거든요. 그런데 2020년 2월에는 이 코로나19 이후의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허용이 된 상황이고 긍정적인 여론도 나오고 지금 현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로도 들어가 있으면서 올해 중에는 이게 또 제도화가 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불고 있다라고 전해드렸었는데요. 드디어 이 원격 의료 시장이 활짝 열릴 수 있을지 기대감이 몰리고 있고 이러한 분위기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의료현안협의체가 어제 첫 회의를 가졌습니다. 매주 이렇게 주요 현안들을 논의한다라고 전해드렸었는데요. 협의체의 운영 목적은 필수 의료를 강화하고 의료 체계를 개선한다라는 게 방점입니다. 주요 현안들을 몇 개 체크해보면 의대 정원을 확대하고 고난도 수술 관련해서 형사처벌의 면제와 관련된 특례법 얘기, 또 지역 의료 지원책을 개발하고 필수 의료를 육성하고 지원하는 부분, 또 전공의들의 수련 환경 개선 등, 그리고 우리가 주목할 것은 바로 비대면 진료의 제도화 이렇게 되겠습니다. 2차 회의는 오는 9일 오후 3시에 예정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 정부에서도 비대면 진료를 좀 추진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거기다가 여론도 긍정적인 상황이라고 얘기 드렸죠. 의사협회는 그동안 좀 반발을 했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 긍정적인 좀 분위기가 전환이 되면서 관련주에게는 좀 더 힘이 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선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의 범위를 좀 볼 텐데요. 보시는 것처럼 비대면 의료 환자 모니터링 및 관리에는 헬스케어와 디지털 헬스케어, 모바일 헬스케어가 있습니다. 헬스케어는 넓은 의미로 봤을 때 건강 관리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여기에는 디지털 기술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디지털 헬스케어부터는 건강 관리 중에 인공지능이나 사물 인터넷, 3D 프린터가 사용이 되는 거고요. 모바일 헬스케어라고 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마트폰, SNS 등등이 속해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디지털 헬스케어가 글로벌로 봤을 때 시장의 규모가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세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 고령화 시대로의 진입, 그리고 5G 상용화, 거기다가 코로나19 이후 팬데믹 기간까지 더해지면서 이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건데요. 시장의 현황을 체크해보면 2020년에는 1,530억 달러였던 이 시장의 규모가 2027년까지 연평균 19%가 성장하면서 5,090억 달러에 달할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OECD 국가 38개 중에서 총 37개 국가가 이 비대면 진료가 합법화되어 있고요. 우리나라만 아직까지 합법화되어 있지 않다고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정부에서도 추진을 하고 있고 삼성과 LG 같은 경우에도 빠르게 이 시장에 뛰어들어서 최대한 빨리 선점하겠다라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데요. 스마트 TV 진료 시대가 곧 다가온다라는 부분도 지난 27일 브리핑 때 단독 기사를 전해드렸었습니다. 삼성전자는 올해 1분기에 비대면 진료에 특화되어 있는 스마트 TV를 국내에 출시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왔고요. 관련해서 국내 전시회에서 3월쯤에 서비스를 보여주겠다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인텔리텍 헬스라고 하는 미국의 이 환자용 가상 비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가 있는데요. 이 회사와 파트너십을 체결을 했고 이제 스마트 기기라던가 각종 기기들을 활용해서 어디서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하겠다라는 거고요. 굿닥을 탑재한 TV를 내겠다라고 밝혔습니다. LG전자는 이미 디지털 진료를 신성장 동력으로 확보하면서 빠르게 지금 관련된 서비스를 미국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북미 시장을 제대로 공략하고 있다는 건데 작년 말에 미국의 원격 의료 업체인 아무엘과 공동으로 개발한 케어포인트 TV 키트가 되겠습니다. 이 병원 내, 병실 내에 있는 TV를 통해서 원격으로 진료도 하고 모니터링도 하고 퇴원 수소까지 밟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비대면 진료에 대한 긍정적인 이야기들 모멘텀이 전해지면서 원격 의료 관련주가 어제도 또다시 올라갔습니다. 라이프 시멘틱스가 14%대 강세를 보였고요. 인성정보, 유비케어, 이지케어텍, 케어랩스, 차바이오텍, 휴비츠 등등의 종목들이 올라갔습니다. 관련된 종목들이 어떤 기업의 그 정보를 갖고 있는지는 이 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표를 보시듯이 비대면 진료 누적 환자는 국내에서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작년 12월쯤에는 670만 명에 달했다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비대면 진료 환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또 여러 가지 긍정적인 모멘텀을 업어가면서 비대면 진료 관련주들이 더 갈 수 있을지 이 종목들 중에서 어떤 종목을 체크해보면 좋을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원격 진료 이슈 짚어보도록 하죠. 네. 자, 다음 이슈는 어제장에서 좀 반가운 시세를 보여줬던 조선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조선과 관련한 기자재, 피팅, 밸브, 그 밖에 보냉제까지 어제 주가 강세가 도드라졌습니다. 삼성중공업이 어제 외국인이 금액 기준 코스피에서 제일 많이 산 종목이었어요. 삼성전자보다도 위였습니다. 10% 이상 상승 나타났고요. 대우조선해양과 한국조선해양, 현대미포조선까지 동반해서 올랐고요. 피팅, 밸브 쪽의 종목들도 괜찮았습니다. 태광, 성광밴드, BLT, 디케이라, 화성 밸브 등의 종목들 강세였고요. 조선 기자재 쪽도 보냉제를 필두로 해서 엔진까지 주가 강세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키워드가 낯설었어요. 조선 섹터의 흑자기대? 정말 오랜만이죠. 한 10여 년 동안 박스권에 갇혀있던 조선입니다. 해양 플랜트 쪽에서 어려움을 겪으면서 주가도 갇혀 있었고 저가 수주 여파로 인해 실적 또한 충격을 꽤 많이 받았었죠. 그것들이 조금 끝나가고 있다라는 시그널이 나오면서 올라선 겁니다. 삼성중공업이 실적을 잠정치로 발표를 했었는데 올해 9년 만에 흑자 전환할 것이다라는 가이던스를 냈습니다. 이게 삼성중공업만이 아니고요. 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 대우조선, 해양까지 작년 대비 올해 매출액 증가율이 꽤나 놀랍습니다. 많게는 80%, 그리고 적게는 10%, 평균적으로 한 20-30% 정도 매출이 늘 것으로 전망을 내놨죠. 공격적인 가이던스를 제시했다라는 건데 그들의 이런 흐름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2021년도 수주분을 건조하고 있고 지금 수주 잔량이 굉장히 많이 쌓여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사이에 원자재 가격이 하락해서 충분히 이익 방어도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시각입니다.
자, 환율이 하락하면서 환차익 기대감까지 등장하고 있고요. 조선 쪽이 이러다 보니까 당연히 기자재도 모멘텀을 같이 받아갈 수가 있겠죠. 이미 기자재 업체들은 2025년까지 수주 잔고가 쌓여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조선에 대한 의구심은 있습니다만 기자재 쪽은 조금 달리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조선 같은 경우는 뭐 비용이 많이 들죠. 지금 수주를 쌓아놓은 것을 건조하기 시작하면 더 많은 인력 비용이 들 것이고 더 많은 부품 비용이 들 겁니다. 매출이 느는 것은 동시에 비용이 증가하는 흐름인데 조선 기자재는 조금 다르다라는 거죠. 비용이 덜 들고 수주는 그 이상으로 쌓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기자재는 앞으로 중국의 조선소들도 신규 고객으로 맞이할 수 있기 때문에 기대감이 있다라고 하죠. 신한금투에서는 과거 사례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LNG 발주량이 늘고 난 이후에 한국화본과 동성화인텍, 우리나라 본행제 업체들의 주가는 후행적으로 급등을 보였었다라는 겁니다. 과거에 매번 LNG 발주 늘고 주가 올라가고 발주 늘고 주가 올라가고 그런데 발주가 늘었으니 이제 턴할 차례가 아니겠느냐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자, 본행제 쪽 기대를 좀 가져봐도 될지 궁금하네요. 일단 뭐 각 증권사들의 의견을 보면 아직까지 의구심이 정말 많은 섹터인데 그래도 기대를 해보자라는 시각이 나오긴 합니다. 신영증권에서는 올해 수주 잔고가 매출로 이어질 것이다라며 한국조선해양과 또 기자재 쪽에서는 HSD 엔진을 탑픽으로 꼽았습니다. LNG 해상운송 시장의 축소 가능성은 제한적으로 맞고요. LNG 시장이 뛰어드는 국가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점을 집었죠. 그리고 중국의 리오프닝으로 인해서 관련 수요는 늘 것이다라는 겁니다. 자, 신한에서는 최선호로 동성화인텍과 한국화본 본행제를 꼽았기 때문에 잠시 후에 조선 섹터에 대한 전략 챙겨보죠. 시장에 대한 이야기 가득 담았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네, 시장에 대한 전략 챙겨보겠습니다. 김민진 차장님 모셨네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1월 잘 보냈어요. 네. 그리고 2월 맞이하는데 일단 1월의 마지막 거래일까지 뉴욕장이 올라줘서 반갑긴 합니다만 2월은 1월 같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 많이 나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뭐 가장 중요한 부분은 FOMC. 과연 파월이 어떤 얘기를 할 것인가. 사실 이제 시장이 기대치, 그러니까 눈높이가 여기서 얘기하는 눈높이는 이제 금리의 눈높이가 네. 연준하고 너무 다르다 보니까 연준에서 이제 좀 강력하게 얘기했을 때 시장에 충격이 나오는 건 아닐까 이런 걱정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우선 이번 FOMC 이후에는 결국은 이제 금리 상단에 대한 고민이라는 게 첫 번째 이슈일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결국은 이제 금리가 아닌 다른 쪽으로의 시장의 눈높이가 바뀌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이것이 이제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발표되게 되는 물가에 대한 흐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외국인의 매수 수급이 단기적으로는 좀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전반적으로 시장을 강하게 고점 돌파를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예견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FOMC 이후에 시장의 방향성과 외국인의 수급에 대해서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외국인의 수급 거기에 좀 큰 영향을 주는 게 사실 삼성전자가 아닐까 싶은데요. 어제 삼성전자 실적 나왔고 실적은 뭐 예상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컨퍼런스 콜에 대해서 이제 캐펙스 컷 기대했던 네. 부분이 없었다라는 게 반도체 전반에 조금 악재로 작용을 했어요. 삼성전자에 대한 시각은 어찌 가져가세요? 네, 공식적으로 캐펙스 컷을 얘기할 것이다라고 기대하시는 분들이 많으셨겠죠. 네. 근데 나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굳이 삼성전자가 공식적으로 그걸 뭐하러 얘기할까. 그리고 이제 만약에 그렇게 얘기를 했었다가 물량을 줄이지 않거나 이러면은 나중에 또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정부도 막 새 혜택 주는데 거기서 그렇죠. 막 줄이겠다 하기도 좀 애매했을 네.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부분이 좀 악영향을 끼친 것 같고, 두 번째는 이겁니다. 결국 이제 DS 사업부 영업이익이 2,700억이 나왔어요. 그러면은
1분기는 무조건 적자구나 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왜냐면은 지금 시장에서 예상하고 있는 1분기 디램의 빅그로스 하락은 10%가량, 가격 하락은 뭐 다른 데마다 조사 기관마다 다르지만 가장 유명한 조사 기관 기준으로는 한 15% 중간값 기준으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2,700원 나왔는데 이렇게 두 개가 다 떨어지게 되면은 당연히 적자가 날 수밖에 없죠. 물론 이제 1분기는 가전이라든지 이러한 부분 쪽으로 실적을 방어해 줄 수 있는 모멘텀들이 발생될 수 있겠지만은 삼성전자의 연간 실적 눈높이가 낮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측면에서 어제 차익 매물이 좀 쏟아진 게 아닌가라는 판단이 들고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결국은 작년도 9월부터 한 9월 중순부터 11월까지 외국인들이 7조 5천억 가량을 매수하면서 주가를 끌어올렸어요. 그런데 이번 1월 달 30일 이전까지 외국인의 매수 금액이 7조 한 3천억에서 4천억 가량 됩니다. 그 얘기는 야 이거 그만큼 자금이 움직이면서 동일한 가격대를 만들어놨는데 외국인이 더 들어올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삼성전자뿐만이 아니라 시장을 공격적으로 진입할 타이밍은 아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만 이제 삼성전자로만 놓고 봤을 때는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외국인의 지분율이 2019년도 10월 달 정도에는 57%에서 58%가량이었고요. 지금은 50%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업황 혹은 시장에 대한 믿음이 있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삼성전자의 매수 여력 자체를 의심할 필요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시간은 삼성전자 혹은 반도체의 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단기적으로는 이러한 이슈 때문에 공격적인 매수는 어렵겠지만은 하락 시에는 분할 매수 관점으로 지켜볼 수 있을 만한 구간이 아닐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단기와 또 긴 시각으로는 전혀 다른 전략이기 때문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삼성전자는 결국 시장에 주는 영향이 있는 만큼 그 부분도 체크하시고요. 자, 파크 시스템즈 얘기해 주신다고요? 네, 아무래도 이제 장비 업체들 혹은 소재 업체들 뭐 여러 종목군들은 그래도 삼성전자가 캐펙스를 이어가는구나라는 기대감들이 좀 있었을 것 같고요. 시설 투자 한다고 했으니까. 그렇죠. 네. 제가 그중에 이제 파크 시스템들을 주목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업황 둔화 우려에서 조금은 비껴나가 있는 종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회사가 하고 있는 신제품, 뭐 EUV 쪽에 들어가는 뭐 마스크 제거 장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신제품 효과를 좀 만들어내고 있고요. 이 회사의 주요 제품군 라인업이 이제 원자현미경을 바탕으로 한 산업군의 진입인데요. 아무래도 이제 초입 구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하락하는 것과는 무관하게 성장을 하고 있다는 측면, 그리고 4분기 실적도 상당히 괜찮았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업황 둔화 시기에 오히려 관심을 좀 가질 수 있을 만한 기업이 아닐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SNSX, 동진샘캠 이런 쪽도 EUV를 긍정으로 보신다면 다 오케이? 소재 쪽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단가 인하 압력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부담이기 때문에 전체 반도체 밸류 체인 내에서는 조금 부담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어제 그 발표와 함께 오히려 장비주들 같은 경우는 조금은 괜찮았어요. 우려감을 벗어낼 수 있는 요소가 아닐까라는 판단이 들어서 저는 오히려 장비 업체들도 한번 눈여겨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EUV 관련해서 눈여겨볼 장비 업체들 한 번 더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요즘 들어서 또 많이 이슈가 되는 게 원격 의료, 원격 진료 관련입니다. 의료계에서도 이에 대한 목소리가 조금 바뀌고 있다. 뭐 이런 뉴스부터 시작해서 원격 진료 관련한 얘기들이 속속 나왔어요. 네. 근데 요즘에 그렇잖아요. 로봇을 삼성전자가 하면 급등. 그 뒤로 쭉 가고 이번에도 원격 진료에 삼성전자가 또 살짝 네. 붙었습니다. 이 부분은 어제 강하게 시세 반영을 줬는데 이거 연속성 뛸 수 있을까요? 제가 이제 좀 부끄러운 게 며칠 전에 이제 원격 의료는 제가 참 오랫동안 봐왔지만은 연속성을 가지기가 힘든 테마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네. 어제 갑자기 삼성에서 그런 얘기를 하면서 주가가 한 번 더 올라왔어요. 우선 원격 의료 관련주, 원격 진료 관련주들이 좀 어려운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제도적인 부분으로서의 뒷받침이 어렵다라는 내용이겠죠. 의료계에 반대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지만은 어제 이제 정부의 협의체 관련된 내용도 나왔었기 때문에 이런 내용이 어떻게 될지를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고민스러운 부분은 뭐냐면은 삼성전자가 왜 여기에 진입을 할까 이 부분인데요. 저는 고육지책이라는 단어를 좀 쓰고 싶습니다. 하드웨어가 얼마나 안 팔리면은 이것저것 탑재를 시켜서
그 부분을 좀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할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이러한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될 거고요. 이러한 노력의 일환이라는 것이 결국은 AI라든지 로봇이라든지 이러한 부분 쪽으로 원격 진료까지 좀 확대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판단이 듭니다. 해당 테마에 대해서는 저는 아직까지는 좀 보수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고요. 다만 이제 테마적으로 봤을 때는 잘 아시는 유비케어가 항상 대장으로 좀 움직이게 되고 그 외에 이제 EMR이라든지 이런 전자 의무 기록 이런 것들 관련주들이 좀 움직이기 때문에 관련주들의 흐름은 테마적으로 좀 접근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런 시각도 가져볼 수 있군요. 삼성전자 반도체가 안 팔리니까 반도체를 붙일 만한 것들을 많이 판 벌리고 있다. 네. 뭐 이러다 조만간 밥숟가락에도 반도체가 붙겠다라는 생각도 문득 들었는데 어찌됐건 원격 진료 쪽에 대해서는 그래도 아직까지는 연속성에 대해 의문을 갖겠다라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조선 섹터 갈게요. 조선과 흑자라는 키워드가 정말 안 어울리는데 어제는 또 그 이슈 속에 올랐고요. 좀 바뀌는 시점에 도착했다라고 보십니까? 우선 항상 뒤통수를 치는 대표적인 섹터라서 그러니까요. 좀 걱정이 되는데 올해는 다르다. 상황이 이제 이 정도만 흘러가도 왜냐면은 작년에는 우리가 예기치 못했었던 일들이 있었어요. 결국 이제 러우 사태 이러한 부분들에 따른 원자재 가격과 전반적인 공급망에 대한 이슈와 함께 원가가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원래 이제 작년도에 실적 흑자를 기대했었던 주요 조선사들이 어려운 하반기 흐름을 보였었다는 거죠. 하지만은 삼성중공업 어제 굉장히 안 좋은 실적을 보였지만은 저는 여기서 희망을 찾는 부분이 뭐냐면요. 실적이 굉장히 안 좋았었는데 그 이유는 올라가는 원가 상승분, 즉 인건비라든지 외주비를 한 번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대표적인 원가라고 할 수 있는 후판 가격이 고정되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올해는 정말 높아진 신조성가를 바탕으로 한 수주, 거기에 더해서 가동률 상승 이러한 부분들과 함께 실적이 좋아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다들 이제 기대를 하고 있다 보니까 조선사들이 올해 흑자 전환하면은 니네 내년엔 뭐 보여줄 건데 이러한 부분 쪽으로 전환이 될 가능성이 높고 그 부분을 믿음으로 가져가기 위해서는 수주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올해 가이던스 지금 회사에서 예측한 내용을 보면은 사실 상선 부분의 수주 가이던스는 30%가량 하향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부담이다라는 측면에서 올해 흑자 전환 가능성 이에 따른 주가에 대한 추가 반등 가능성은 유효하겠지만은 이 상승세를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해양 플랜트 쪽의 수주 흐름을 지속적으로 좀 확인시켜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해양 플랜트 수주가 잡히고 계속 좀 꾸준하다라고 하면 뭐 피팅이나 조선이나 다 좀 볼만하다라는 거죠. 네, 아무래도 이제 흑자 전환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나쁘다라고 할 수는 없겠죠. 여기서 플러스 알파를 보여주는 것이 추가적인 주가 상승에 굉장히 중요한 이슈다라고 좀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돈 있으면 포트에 조선주나 기자재 넣으시겠어요 지금? 조선주요. 사실 이제 조금 조심스러운데요. 흑자 전환하니까 그래도 작은 비중 정도는 실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조선주일까요? 본행제일까요? 저는 아니면 다른 엔진? 저는 그러면 뭐 조선주, 조선주, 네. 삼중? 삼성중공업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적은 비중 어느 정도 뉘앙스인지 아시죠?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민진스픽입니다. 저희 궁금했던 종목 중에 하나예요. 방산주로서 현대 로템에 대해서 좀 살펴주신다고 하는데 네. 오늘 아침에 또 미국 언론지에서 유럽 탱크는 한국이 휩쓸 거다 뭐 이런 얘기를 꺼냈더라고요. 네. 그러면 또 현대 로템 괜찮지 않나요? 그렇죠. 지금 이제 현대로템이 우리나라에서 판매되는 K2 전차보다 한 2배에서 3배가량 비싸게 이제 해외에서 팔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번 4분기 실적에서 해외 쪽에 폴란드 쪽의 매출 일부가 반영이 되면서 컨센서스를 상회한 실적을 만들어냈는데요.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제 폴란드 쪽에 나가는 물량들은 이미 다 예상을 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 이제 역시 플러스 알파가 나오기 위해서는 다른 쪽의 수주가 필요한데요. 지금 이제 모 일간지에서 보도가 있었습니다. 노르웨이에서 이제 우리가 방산 쪽 하면 절충교육이라는 단어를 쓰게 되는데요. 해당 국가 쪽의 무기를 수입하고 우리나라 무기를 수출하는 이러한 부분들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 노르웨이 쪽에서 요청했었던 절충교역 제품군들이 국방부에서 채택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를 했고요. 이 얘기는 우리나라의 K2도 나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지금 이제 독일의 전차와 함께
이 수주를 위해서 좀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뉴스가 나오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현대로템의 주가는 다시 한번 좀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가격 접근할까요? 예, 목표가는 지금 32,000원 선 제시를 좀 해드리고 싶고요. 손절가는 26,000원 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현대 로템 저희 주목해 볼게요. 현대차 실적에서도 뭐 기타 부분에 현대 로템을 살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던 만큼 추가적인 관심 받을 수 있을지 확인해 가겠습니다. 저희 AS 할게요. 제가 왜 웃냐면 네. 차자인과 AS 할 때 저희 차자인과 이미 좋은 수익이 난 로봇과 AI 네. 2주 연속해서 제가 AS 질문을 드릴 때마다 파세요 하셨어요. 근데 계속해서 또 이익이 상승이 나고 있어서 네. 디어유만, 디어유 여기서 얘기 안 했나요? 예. 디어유도 하셨어요. 예, 여기서 어제 주가 급등했으니까 이 얘기를, 그런데 이제 너무 좀 세게 올라오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로봇주는 제가 이제 이런 말을 한번 했었던 것 같아요. 성장률이라는 게 사실은 그렇게 높지 않거든요. 네. 글로벌 로봇 성장률. 예, 제가 좀 생각을 잘못했다라고 판단을 하는, 물론 이제 주식적인 관점에서 이제는 저는 그죠. 계속 매도에 대한 생각을 하지만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나라 로봇주는 글로벌 기업들의 성장률과는 다르다라는 부분이죠.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그만큼 성장을 못했었으니까 이제 달라진다라는 부분 쪽을 시장이 반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판단이 드는데요. 너무 많아지고 있고요, 로봇주들이. 비슷한 일을 하는 기업들이 너무 많아지고 있어요. 분산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고려해 봤을 때 최근 대장주라는 것은 뭐 의심할 수 없겠지만은 현 시점에서의 진입은 여전히 어렵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익을 조금 챙겨놨다가 또 장기 성장을 그리고 있는 섹터인 만큼 다시 담을 타이밍을 분명 주실 겁니다. 저희와 같이 전략 호흡하시죠. 자, 오늘 김민진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